이 영상에서는 미생물 처리기 구매 후 느꼈던 심경 변화 과정과 미생물 처리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미생물 처리기를 구입하고 1, 2일 차에는 음식물을 넣었는데 정말 사라지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미생물 배양 초기라서 신경을 좀 더 쓰게 되고 미생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탄수화물, 단백질 위주로만 넣어주다 보니까 정말 잘 받아먹고 음식이 정말 잘 사라져요. 한 3일차, 5일차가 되면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죽일까봐 관리에 좀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 불편해집니다. 오늘은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오는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음식을 안 넣었더니 너무 건조해 보이는데? 습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오늘 음식 쓰레기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이걸 어쩌지? 들쭉날쭉한 음식 쓰레기의 양과 식물 키우듯 너무 건조하면 습도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까다롭네. 신경 좀 쓰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싸게 샀는데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고 어쨌든 적응을 해봐야 되니까 업체의 유튜브나 블로그, 문의메일 등을 통해서 궁금증을 하나둘 해결해 갑니다. 다행히도 1년 정도는 굶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오는 날의 문제는 통과. 습도 조절은 너무 건조해 보일 때는 종이컵에 물 1컵 정도 넣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들쭉날쭉한 음식 쓰레기 양으로 음식 쓰레기가 또 갑자기 많이 나오는 날은 2일 정도에 나눠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1주차 정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둘 풀리고 나니까 결론은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쓰레기가 사라지니까 신기했고 그랬는데 그냥 늘 항상 있는 일이 되니까 무덤덤해지고 그리고 수분 조절, 음식 양 조절 이런 거에서 왔던 불편함도 점차 적응이 되니까 사라졌어요. 그냥 음식 쓰레기장을 안 가서 좋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주차까지는 제가 미생물을 잘 배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위주로만 넣어주고 다른 음식들이 나오면 그 기간에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다녀왔었고요. 2주가 지난 후부터는 다른 음식들도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미생물이 성숙기가 되려면 1달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조심조심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미성숙기일 때는 쌀겨같이 생겼던 배양제가 1달 정도 되니까 성숙기가 돼서 흙의 모양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미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장단점을 들어보시면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구매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재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불편함에 대해 솔직하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음식 쓰레기가 더 이상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음식 쓰레기를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시간이 지난 음식 쓰레기는 냄새도 모양도 좋지 않아서 그 처리하는 과정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음식 쓰레기가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니까 인상 찌푸릴 일이 없어서 좋아요. 두 번째 장점은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자주 안 가도 된다입니다. 굳이 자주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 1달 이상 사용했고 초기 배양기를 제외하고는 그 후로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단 한 번도 안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해봤을 때 김장철이라든지 손님이 와서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든지 갑자기 음식 쓰레기 양이 엄청 많이 나온 날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는 어쩌다 한 번은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매일 가던 거에 비하면 두세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종량제 봉투에 폐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음식 쓰레기 처리기를 알아볼 때 건조 가열 방식과 고민했던 이유는 바로 폐기 방식입니다. 건조 가열에서 가루로 만든 거는 건조 후에도 염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으고 모아서 음식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버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생물 방식은 음식 안에 염분까지 분해해서 나중에 이렇게 미생물의 부피가 늘어났을 때 그냥 비닐봉투에 좀 덜어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도 된다고 해요. 음식 쓰레기 처리기를 샀는데 건조시킨 것을 다시 버리러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가야 한다면 저는 음식 쓰레기 처리기를 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생물 처리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제부턴 단점을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점은 들쭉날쭉한 음식 쓰레기의 양입니다. 음식 쓰레기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쓰레기 처리기를 사고 나면 이게 더 잘 느껴지거든요. 음식 쓰레기 양이 이렇게 들쭉날쭉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어느 날은 음식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은 엄청 많이 나오는 날도 있어요. 이렇게 음식 쓰레기의 양이 일정하지 않은데 미생물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정해진 양이 있거든요. 사람의 소화기관처럼 생각하면서 사용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저희도 과식하면 소화불량 걸리고 힘들잖아요. 미생물도 하루 적정량 이상을 투입하면 미생물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진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긴 한데, 일단 저의 경우에는 2인 식구이고 음식을 많이 해먹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링클 프라임을 쓰기에는 딱 좋은 상태인데, 그런데 3, 4인 이상의 대식구가 사용하기에는 프라임이라는 신제품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제품인 프라임은 하루 0.7kg까지 소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 대상도 1, 2인 식구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대신에 예전 버전은 1kg까지 가능하고 3, 4인 식구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신제품인 링크 프라임은 2인 식구가 쓰기에는 적당하지만 3, 4인 식구인데 이 신제품을 쓰기에는 무리가 약간 있을 수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대신에 용량이 큰 예전 버전은 괜찮을 수도 있으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날은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업체에 문의해 보니까 1년까지는 굶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음식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오는 날은 괜찮아요. 오히려 많이 나오는 날이 문제인데 요것도 나눠서 투입을 하면 좀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초반에는 관리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미생물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죽일까봐 좀 노심초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구매하기 전에 이미 후기를 많이 찾아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살짝 하긴 했는데, 저는 식물을 잘 키우는 편이라서 미생물도 잘 키우겠지 하고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참고만 하고 구매를 마음 먹었는데요. 근데도 사용할 때 초기에는 살짝 멘붕이 오더라고요.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오는 날에는 얘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문익을 쓰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1년 동안은 굶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괜찮구나 싶었고요. 또 음식 쓰레기를 너무 안 넣어주면 이 수분을 공급받을 곳이 없어서 이 미생물이 건조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느 날은 목말라서 죽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뭐 어느 날은 또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아 이거 많이 들어가도 되나? 도대체 0.7kg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지? 이런저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면서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다 보면 감이 생겨서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나중엔 안 받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초보 미생이 엄마로서 미생이를 키우는데 은근 이것저것 살짝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결론은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점점 내공이 쌓이면 그렇게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건데요. 그 경험치를 쌓기까지는 저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약 일주일 정도 걸렸고 만약에 이제 건조해 보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 1컵 정도의 물을 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음식 쓰레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굳이 물을 안 부어주지만 다음날까지도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미 건조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종이컵 1컵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넣지 않아야 되는 음식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양념류나 기름, 지방, 버터 이런 음식은 넣으면 안 된다고 해요. 저의 경우에는 고추장이 많이 쓰인 음식이 들어가면 싱크대에서 한두 번 헹궈주고 나서 넣어주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써야 돼? 라고 하신다면 구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쓰레기장을 가느니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에 한두 번 헹궈서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게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게 불편하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오버해서 깔끔 떨면서 사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타 영상들을 보면 그냥 양념이 어느 정도 묻은 채로 넣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음식에 따라 풍기는 냄새가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양념 같은 것들은 좀 헹궈서 넣어주는 걸 권장해요. 네 번째 단점은 완전히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이에요. 아까 장점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김장 처리라든지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이런 날은 링클 프라임이 처리할 수 있는 음식 쓰레기의 양을 초과하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쯤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매일매일 가던 거에 비하면 뭐 두세 달에 한 번쯤 가는 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단점은 넣어도 되는 음식인데 분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얘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인데 탄수화물이었거든요. 근데 분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떡볶이에 떡이었어요. 제가 떡볶이를 먹고 나서 그 남은 떡을 넣었는데 그냥 딱딱하게 굳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얘가 탄수화물을 좋아하거든요. 면이나 밥 이런 걸 정말 귀신같이 빨리 분해를 하는데 떡볶이 떡은 제가 다 서로 다른 떡을 넣어봤거든요. 하루는 여기서 떡볶이를 먹어서 넣어본 적도 있고 다른 집에서 나온 떡볶이에 떡을 넣어본 적도 있는데 떡볶이 떡은 그냥 그대로 굳어서 그 떡의 형태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끔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그 딱딱하게 굳은 떡은 나중에 이제 미생물이 많아져서 버릴 때 같이 그냥 덜어내서 버리고 있거든요. 계속 그 안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뭐 곰팡이가 생긴다던가 썩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평상시에 방치했다가 미생물을 덜어낼 때 덜어내고 있어요. 제가 미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봤는데요.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재구매 의사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단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되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의 2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제가 미생물 처리기에 관한 영상을 계속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